아주 처절했어요. 제가 본 그 상황이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주방용품들이 거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손님은 거의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새 거 아니에요? 중고예요? 왜 이렇게 깨끗해요?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 2000년씩이다. 얼마예요? 38만 원이요? 중고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새 제품들이 많았었고, 사장님께서도 거절하고 하시면서 크게 돈을 올려받지도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물건은 이제 원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문의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촬영을 하는 와중에도 물건은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철거를 진행하고 괜찮은 놈들을 모아서 다시 진열하는 작업의 반복인 거죠. 문을 닫은 주방업체도 간간히 보였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장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횡한 거리를 걷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경기 침체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좀 생겼어요. 모든 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해 전국 음식점 107,526곳이 폐업했다고 하는 뉴스를 엊그제 봤어요. 사상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방용품 업체도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창업 불황이 화학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몇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고 주방용품도 이제는 잘 안 받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갖고 있어도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창고 비용이나 폐기 비용이 더 부담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A급 물건을 아주 싸게가 아니라면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폐업하는 사람은 늘어나니까요. 어떤 한 사장님은 물건을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자영업자가 원상복구하지 않고 월세도 못 내고 도망가고 난 뒤에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거를 처분을 원한다면서 전화 오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직원이 10명이었던 이 주방용품 사장님은 지금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시장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게 비단 폐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만은 아닐 거예요.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이런 곳에서 갖가지 그릇이며 식당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탓도 있어요. 실제로 통계들을 보면 그런 곳들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식당용품 구매 대행의 시장도 커지고 있어서 이런 시장에서 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죠. 화학동을 한 바퀴 돌고 국밥을 먹으면서 기사를 제가 몇 개 봤는데 참 암울하긴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기사들도 많았는데, 카페가 서울에서만 매년 5,000개씩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구나 하면서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좀 쉽게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울에서 한 달에 생겨나는 음식점 수는 약 1,630개 정도라고 해요. 한 달에 30일 안에. 서울에서만 이런 거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수치겠죠. 참 요즘은 만원으로 밥 먹을 곳이 없어서 편의점이랑 구내식당이 문전성시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확실히 물가가 오르긴 올랐다는 게 좀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김치찌개 평균 가격이 2020년도는 6,700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8,000원대로 20%나 올랐으니까요. 평균 가격이 그렇지 웬만한 상업 중심구에서 김치찌개 8,000원은 거의 보질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서울역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화학동 거리를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도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식사하면서 막걸리도 한잔하고 왔는데 좀 많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화학동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게 진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약간 두 가지의 생존 법칙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고 부품을 판매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일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철거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연계된 어떤 업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의 폐업도 있지만 철거라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안타까움이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인터뷰도 잠깐 했었지만 일단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 자체가 너무나 저렴하다 보니까 기존에 창업하던 금액의 거의 절반 이하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이미 지금 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삐까뻔쩍하게 창업하실 예정이 아니시라면, 아예 초보 창업자이시라면 중고로 좀 많은 금액을 절약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는데 중고 물품을 판매하러 오신 분을 제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장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갈비를 파시던 분이셨는데 철거업체에 맡기셨다가 너무 가격을 안 쳐줘서 실제로 이제 직접 나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판매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제가 카메라에 담지 못한 이유는 그분의 마인드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냥 무작정 창업을 하신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의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자영업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그래서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의 평균 창업자분들의 창업 비용이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3, 4천만 원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에 먹었던 그 순대국밥집이었는데 굉장히 불친절했었고 맛이 없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가 힘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장사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한 번 가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게끔 장사를 한다라는 건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적인 부분,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접객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진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서비스가 많이 부족을 했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저렴하게 창업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맛과 서비스를 챙겨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도 있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된다면 부디 소자본으로 창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벤치마킹을 꼭 하셔서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매장들과 차별화되는 맛과 서비스를 꼭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창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창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창업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의견을 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도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창업보다는 경험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은 역경이 있으시겠지만, 또 역경이라는 거를 거꾸로 발음하면 경력이 되잖아요. 그 힘듦을 겪어내시면 경력으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건프로였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보답은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